교재는 196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8회 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참고하셔서 데이터 풀어놓으시기 바라고요. 제8회 바로 산업주식회사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 검색 투 제8회 바로 산업주식회사 확인 로그인 상단에 바로산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에는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총 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다음에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즉 고정자산 등록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셔서 오타 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오셔서 고정자산 등록의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명이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엔터 하셔도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계정이 건물이니까 202 005002 지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엔터. 2023년 08월 09일입니다. 건물인 경우에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각방법 정액법 2023년도에 구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란에다 입력합니다.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1억 5천 넣어주십시오. 취득금액 여기 있습니다. 상각방법 정액법 여기서 수정이 가능해요. 자, 정액법 되어 있고 내용 연수는 40년입니다. 그랬더니 올해 5개월치, 즉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치 상각을 할 거고요. 156만 2,500원의 상각비가 예상이 되고 있네요. 취득수량 한동. 한동은 어디다 놓냐? 하단에 취득수량 란에다 1 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800번대 경비. 그래서 이 부분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한 개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거 놓치지 않고 다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 문제가 되겠죠. 물류관리 탭에 오셔서 기준정보관리의 부서 사원 등록입니다. 클릭. 13번 홍보부 부서입니다. 1번 그리고 판관입니다. 2번 부문 구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대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게요. 만약에 입력을 하겠다 그럼 공통이 해당이 되겠죠. 14번 구매부 엔터 부서입니다. 판관이고요. 부문 구분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공통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큼 그리고 위에서 입력되어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가 되겠죠. 자, 물류관리 열려 있으니까 전체 메뉴 거래처 등록입니다. 클릭. 구분은 일반 거래처예요. 그래서 일반 탭에다 입력합니다. 02100 분단 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사업자 등록번호 오타 안 나도록 치시고요. 김분당 엔터. 거래처 분류가 매입처와 매출처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매입처 가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조 엔터. 전자 글자가 날아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만약에 거래 시작일이 있다. 그러면 그 날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03100 광교전자 주식회사 105-8654-182 이광교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죠. 그래서 1번 선택합니다. 업태는 도 그리고 점이 하나 있죠. 점 찍어주세요. 소매 엔터. 전자입니다. 엔터. 이렇게 해서 분당전자 주식회사와 광교전자 주식회사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즉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품목 등록입니다. 상품이고요. 03004 엔터. 복합기 규격은 DD예요. 영문자 대문자로 DD 넣어주시고요. 단위는 EA입니다. 이 단위는 5번부터 8번까지 다 넣으셔야 됩니다. EA. 자, 복사해서 갖다 넣으셔도 되고 EA 치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죠. 5번부터 8번까지는 몽땅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와 판매, 자재 투입 단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EA, 그래서 1대 1입니다. 재고 환산 단위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4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즉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죠.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채권에는 뭐 외상매출금인가 받으러옴, 대여금 이런 게 있고, 채무는 갚을 돈,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차입금, 또 뭐가 있죠?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코드. 금융거래는 통장거래,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런 것도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번호가 쪼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9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문항 8월 1일 매입처 주식회사 서해전자의 외상대금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입처의 외상대금 중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 놓으시고 700만원을 매출처 정은전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입니다. 자, 정은전자 주식회사 약속어음, 즉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을 배에서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계좌에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때 어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어우, 자금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 8월 1일입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누구 거예요? 서해전자. 그렇죠. 서해전자 거 갚아요. 나중에 갚았어야 그쪽에서 청구 들어오면 나 갚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갚았어요? 700만원과 100만원. 그래서 800만원 갚았습니다. 대변에 차변에 있던 받으러옴을 배수양도 했으니까 대변으로 갑니다. 받으러옴 갑니다. 받으러옴은 누구 거였어요? 정은전자 겁니다. 정은전자. 자, F3키 눌러서 금액은 700만원짜리였어요. 하단에 받으러온 관리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배서입니다. 그래서 3번 선택하는 거예요. 3번 배서 선택하고요. F2 눌러서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정은전자로부터 되게 많이 받았네요. 그 중에 나다의 35224443 찾으세요.
두 번째 거네요. 커저가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다라는 건 선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배서양도 할게요. 선택. 그러면 나의 35224443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서해전자 줬죠? 그래서 지급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걸어주셔야 돼요. 자, F2 눌러서 서해전자 선택.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배서까지 다 했는데 지급거래처 안 했다. 그러면 이번 문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거래처 서해전자한테 배서양도 했다라는 걸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전자 넣어주시고 그러면 상단에 어음의 번호와 배서됐고 만기일이 돌출됩니다. 채점은 여기서 합니다. 요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요. 자, 대변에 이번에는 당좌수표 발행했죠? 자, 당좌예금입니다. 국민은행 금융거래니까 금융거래처 걸어주세요. 국민은행 당좌 걸어주십시오. 금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입금 서해전자 걸어주시고 받을 어음은 정은전자 걸어주고 어음관리 그리고 지급거래처 서해전자 꼭 넣어주고 당좌예금은 금융거래니까 국민은행 당좌예금 걸어주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다 맞으면 4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8월 4일 강남전자 주식회사에 상품을 매입 대금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은 다음 달 5일에 입고될 예정이다. 즉 상품을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대금의 일부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럼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계약금은 선급금 맞습니다.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출한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 8월 4일로 오시고요.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출금 네 하셔도 됩니다. 1번 출금 선급금. 자, 선급금은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죠. 그래서 채권입니다. 거래처 걸어주십시오. 강남전자. 금액은 50만원이 되겠네요.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출금전표로 쓰시면 되고요. 선급금은 강남전자를 걸어준다 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8월 7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즉 전자를 체크할 거예요. 자, 바로산업 주식회사가 우리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사왔냐? 서해전자로부터 사갖고 왔네요. 복합기 사왔습니다. 대금은 어떻게 했죠? 외상으로 했네요. 즉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바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입고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술부부에 등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관리 갑니다. 구매관리에 입고입력 8월 7일이고요. 건별 과세 코드는 서해전자죠. 거래처 코드입니다. 지급구분은 그대로 외상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은 상품이고요. 복합기 여세요. 수량은 40개 80만원. 그러면 하단 분계 부분으로 넘어갈게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전송 안 하면 전표 안 넘어가요. 자, 전송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였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8월 7일. 자, 복합기가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자, 전자 체크해놨죠. 어디다 입력할까요? 오, 전자세금 맞습니다. 여기에 1번 전자 입력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 입력. 그리고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단의 분계 부분은 건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8월 9일 업무에 사용할 건물
1억 5천을 주동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 중 5천만 원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결제하고 나머지는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업무에 사용할 건물입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은 건물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8월 9일입니다. 차변에 건물 들어오세요. 202번 선택하셔야 돼요. 금액은 1억 5천.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이체해서 결제했어요. 자, 당좌예금 갑니다. 당좌예금은 금융거래죠. 거래처 코드 걸겠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당좌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자, 나머지 1억은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 하면 될까요? 땡, 안 됩니다. 왜요? 즉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사고 판 게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경우에 어음을 발행하면 뭘로 정리한다? 미지급금. 네, 맞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어음 관리 안 해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자금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금 관리는 받을 어음 또는 지급 어음, 당좌수표 이런 것들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음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지급금은 채무죠. 그래서 나중에 갚아야 돼요. 자, 누구한테 갚아요? 주동산업으로부터 구입했어요. 그래서 주동산업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1억.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그랬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썼고요. 어음을 발행했을 때 건물을 사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지급금 해서 어음 관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돼요. 지급어음 하시면 땡 틀립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서 입력을 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8월 17일 강남전자 주식회사에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터넷으로 이체하다.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는데 이체수수료가 나왔네요. 요 이체수수료는 영업활동을 통한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7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강남전자입니다. 금액은 450만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오세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 831번 쓰겠습니다. 금액은 1,300원. 대변에 보통예금. 은행은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세요. 450만 1,3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금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가 들었다. 그러면 800번대 수수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업과 관련 없이 수수료가 들었다. 그러면 그렇죠. 900번대 영업의 비용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800번대 쓰시면 됩니다. 6번째, 8월 25일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7월 30일 받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미리 받았대요. 그러면 선수금이었죠. 선수금 반제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금 계산서에 보니까 몽땅 다 현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7월 30일 전표를 가서 얼마를 받았는지 아니면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정진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거는 전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전표. 일반 전표에 7월 30여세요. 선수금은 300만 원입니다. 자, 컨트롤 C 할까요? 네, 복사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복사하셨습니까? 상품 팔았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술부에 기록해야 되죠. 물류관리입니다. 출고입력 8월 25일 건별이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거래처는 정진. 전자주식회사 선택해 주시고 보통 저기 당좌예금 통장으로 돈도 받았고 그렇죠. 선수금도 있었죠. 혼합입니다. 상품 칼라 프린터 10개 100만원. 상품 스캐너 400개 30만원. 상품 복사기 100개 30만원. 그래서 총 1억 7,600. 여기에 선수금란에 아까 복사해온 거 기억하세요? 컨트롤 V 300만원. 그렇죠. 300만원 선수금란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래서 예금란에 얼마를 칠까요? 외상에 되어 있는 1억 7,30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란에 기록이 안 돼야 돼요. 외상란에 기록이 되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됩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자, 전송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 상단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클릭. 8월 25일로 조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 전자 체크해 줘야죠. 어디다 체크하실 거예요? 전자세금란에 1번. 그렇죠. 그리고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볼게요. 하단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아니고 당좌예금이죠. 자, 당좌예금으로 바꿔주시고요. 거래처는 그렇죠.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 즉 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자동 전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당좌예금으로 바꿔주시고 당좌예금은 금융거래니까 금융거래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요것이 포인트. 그리고 선수금 금액 확인해서 금액을 확인한다 라는 거죠. 7번째, 8월 27일 상품을 매출하면서 배송 전문업체인 퀵배송의 배송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매출할 때 배송비가 들었어요. 그럼 뭘로 정리하죠? 운반비. 네, 맞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8월 27일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하셔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출금할게요.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 오시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매출할 때 운반비는 비용 처리하고요. 매입할 때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정리했어요. 8번째, 8월 30일 매출처 기름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회수하다. 자, 외상 매출금을 대신해서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차변에 받으러 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요때 받으러 옴은 그렇죠. 어음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왜? 매출 채권이니까. 일반 전표 8월 30 차변에 받으러 옴입니다. 거래처는 기름전자 주식회사죠. 자, 기름 F3키 눌러주세요.
자금 관리할 거니까. 금액은 500만 원. 하단에 받으러옴을 처음 받으면 보관부터 나옵니다. 자, 보관. 그리고 약속어음이 아니에요. 무슨 어음이에요? 전자입니다. 전자를 선택하지 않고 약속어음으로 하는 경우 입력하다가 잘립니다. 왜? 서로 번호 체계가 달라요.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글자로 한글로 2글자와 8자리로 되어 있고요. 전자어음은 몽땅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20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입력하다가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로 선택해요? 6번 전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 번호를 잘 보고 치세요. 004 2023 0830 2023 12301 엔터. 기름전자가 바로산업 주식회사로 바로 발행해줬죠. 그래서 자수입니다. 그리고 발행일은 8월 30일이고요. 여기 발행일 8월 30일.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을 2023년 12월 30으로 해주시고요.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죠. 자, F2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 지점 기름입니다. 있는 거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기름 또는 기름지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이 돌출되는데 채점은 어디서 해요? 이 부분을 채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얘 나왔다고 이거 삭제하는 경우 있는데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점이 된다라는 거. 대변에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대신 외상매입금 아니죠. 외상매출금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외상매출금 대신 어음 받은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기름전자 엔터 하셔도 됩니다. 50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받으러옴,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기름전자 두 개 다 걸어주시고 어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관리 해준다. 지금 매출채권에 대한 어음이에요. 그래서 자금관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뭐였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예요. 외의 거래에서 어음 거래는 자금관리 안 한다. 9번째, 8월 31일 영업부 사원이 출장 중 230만원을 아무런 설명 없이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보내왔습니다. 설명이 없으면 이게 무슨 돈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수금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면 정산보고서 하잖아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었냐 라고. 그래서 그때 반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전표 8월 31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하나은행 거죠. 하나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요. 230만원. 대변에 가수금. 그렇죠.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정리해주세요. 230만원.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은 금융거래니까 하나은행 보통예금 꼭 걸어주시고 대변에 임시적으로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